지금 중동의 정세가 급변하면서 유가는 100달러 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중동 정세를 분석을 하고 정말 유가가 100달러를 갈지 유가를 어떻게 투자를 할지 거기에 더 더해서 페트로달러 이야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위에 화면은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지요. 원유 차트고 밑에는 달러입니다. 딱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달러가 약세로 가면 원유가 강세, 달러가 강세로 가면 원유가 약세, 뭐 딱 보면 확 떨어지고 확 올라가고 정말 뭐 데칼코마니죠. 요렇게 놓고 보면 딱 접으면 반대로 움직인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특이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이제는 달러도 강세로 가고 유가도 강세로 가고 달러 약세로 가고 유가 약세로 가고 같이 움직이는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새로운 모습. 이런 새로운 모습은 뭐 어떻게 표현을 하면 미국이 유가 제어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면 중동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됐다. 중동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됐다. 좀 더 가면 페트로달러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랫동안 달러와 유가는 반대로 움직이다가 지금은 이렇게 동조화되면서 움직이는지 그 이유는 사우디가 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미국 관계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우디와 미국 관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페트로달러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죠. 뭐 많이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페트로달러가.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페트로달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페트로달러를 보려면 먼저 중동에 대한 지금 지정학적 모습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입니다.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를 둘러싸고 있는 뭐 시리아, 이라크, 이란, 예멘까지 여기는 시아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계속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수니파하고 시아파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서 가장 걱정거리는 뭐냐 하면 방위입니다. 방위. 사우디아라비아를 지키는 방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방력 1위 기업은 1위는 미국이죠.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라. 대신 너는 원유 수출할 때 무조건 달러로만 거래해라. 이게 페트로달러입니다. 이렇게 협약을 맺었는 거죠. 협약. 뭐 공식적인 협약이 나온 건 아니지만 협약이 맺어졌다. 그러면서 사우디는 계속해서 달러로 원유를 주고받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사우디를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주고, 그러면서 1970년대 1차 석유 파동, 2차, 3차 석유 파동이 하면서 유가가 10배 상승을 하니까 전 세계 달러, 석유 살려면 달러가 필요하니까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소비가 되면서 전 세계 긴축 통화로 가는 확고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달러의 긴축 통화로 가는 가장 큰 어떤 이바지를 했는 게 이 페트로 달러입니다. 그래서 원유를 살 때는 달러로 사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기를 든 게 이라크랬죠. 이라크가 이제 미국한테 반기를 들려고 달러로 안 팔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미국하고 힘이 비슷한 게 유럽이랬죠. 유럽. 그래서 유럽에 영향력이 있는 프랑스의 국영 석유회사 협약을 해서 유로화로 이제 석유 결제하겠다. 그러고는 어떻게 됐죠? 미국이 공습 들어가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원유는 달러로 사야 된다. 이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이 페트로 달러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페트로달러의 붕괴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페트로달러에. 그러면 이런 붕괴 조짐이 보인다는 것은 뭐고 하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왜 멀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멀어졌는지, 그리고 이 틈을 타서 중국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왜 이런 상황이 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사우디의 불만은, 고조된 불만은 미국의 세일혁명입니다. 세일가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세일가스가 나오면서 유가 부분을 장악하면서 원유의 가격을 하락시키거나 유가의 가치를 약화시키죠. 그래서 이 세일혁명에 대해서 사우디는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서 봤지만 이란하고 사우디,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입니다. 시아파의 맹주. 사우디는 수니파의 맹주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핵협상을 재개를 했죠. 이란을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걸 풀어주겠다는 거죠.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불만이죠. 그 다음에 결정적인 불만은 바이든이니 빈살만이 언론인 뭐 살해했다. 그 얘기가 나오고 바이든이 사실 이 언론인 살해는 트럼프 때 일어났는데 트럼프 때는 유야무야 이렇게 듣고 가고 있는데 바이든이 그걸 꺼냈죠. 빈살만이 그랬다. 왕따 시켜버리겠다. 그러면서 사우디의 빈살만이 완전히 돌았었죠. 돌아서면서부터 이제는 앞에서 말했지만 달러하고 유가하고 반대 방향이 아닌 새로운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바이든이 미국은 물가 잡는 데 핵심이죠. 물가 잡으려면 유가가 하락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사우디에 정산 요구를 했습니다. 사우디가 유가를 정산하게 되면 유가는 하락을 하게 되죠. 예전 같았으면 들어줬죠. 미국의 힘이 워낙 막강하니까. 그렇게 들어줬다면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런 차트에서 만약에 사우디가 정산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러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유가는 이렇게 하락을 했겠죠. 그래서 예전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빈살만이 요청하는 면전에서 아예 거부를 하고 거부만 한 게 아니고 감산까지 해버렸죠. 감산. 미국의 뒤통수를 쳤죠. 그만큼 돌아서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하려면 미국에 대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냐고 하면 이렇게 볼게요.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철전지 원수로 쉽게 말해서 수니파하고 시아파하고 철전지 원수로 싸우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화해를 해버리면 미국이 사우디를 지켜주려는 명분이 약화되죠.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면 사우디 이란이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하는데 중국이 중간에 중재를 하는 거죠. 중국이 중재를 하는 이유는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란이 핵 문제로 서방의 제재를 받을 때 중국하고 무역을 가장 많이 하고 그나마 팔로를 뚫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이란, 러시아 이렇게 미국에 대립하는 관계 형성.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 중국의 영향력은 큽니다. 그리고 중국은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사우디 원유 수출의 40%입니다. 최대 수입국이죠. 고객이죠. 여기에다가 빈살만 왕제가 추진하고 있는 네옴시티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나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우디도 미국에 잘 보여야 되고 사우디도 중국에 잘 보여야 되고 이란도 중국에 잘 보여야 되죠. 그래서 중국이 중재하면서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요거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해 뉴스를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게 화해 뉴스입니다. 이것도 올해 3월입니다. 올해 3월. 보면 중간에 왕이 외교부장이죠. 왕이.
이것도 베이징입니다. 중국에서 한 겁니다. 외교부장이 중간에 딱 나서서 이거 사우디하고 화해를 시키고 있는 거죠. 옆에 보면 사우디고 옆에 보면 이란이니까. 이렇게 화해를 시작을 하게 되니까 중동의 불안 요소가 좀 약화되고 다른 시아파 순위 대장주들이지 시아파 순위파의 대장 둘이가 화해를 한 거니까 나머지들은 다 환영 성명을 내고 그렇게 되니까 미국의 힘이 약화되고 중국의 힘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해로 시키고 끝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죠. 한 발 더 나갔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발 더 나갔는 것은 화해를 시켰지만 또 보면 사우디하고 이란이 동시에 브릭스 가입을 합니다. 브릭스라는 게 사실 서방하고 대립이죠. 뭐 러시아, 브라질, 인도, 그 다음 중국. 자원국가일 수도 있고 서방하고 대립하는 국가일 수도 있고 그렇게 태생인데 여기에 사우디, 이란을 동시 가입시키면서 이제 원유까지 어떻게 보면 뭐 러시아부터 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됐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정말 중동의 힘이 빠지는 순간이죠. 이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뉴스를 보게 되면 요것은 원래 8월입니다. 8월. 사우디, 이란, 브릭스 가입, 서방에 대항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니까 사실 브릭스의 주축은 또 중국이죠. 중국이 정말 중동의 영향력이 커지죠. 이렇게 커지게 되는 배경은 앞에 말했지만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멀어지면서 이렇게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중국은 더 나가서 중동에 군사기지 건설까지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 다음 미국이 지금 다시 하는 게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을 수괴시키면서 새로운 전략을 펼치려고 합니다. 요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건 자주 있었던 것들 잘 안 됐는 거죠. 뉴스 보게 되면 요거 최근 뉴스입니다. 8월 10일이죠.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수교.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문쟁이 커지는데 사우디는 팔레스타인의 우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데 미국은 이걸 먼저 해야지 또 중동에 힘이 있으니까 여기 하는데 쉽지는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어떤 나라가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볼게요. 사우디가 미국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게 보면 지금 보면 뭐 앞에 말했지만 팔레스타인도 순위파죠. 그래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교하기가 쉽지 않은데 기존까지 여기에 예멘 북예멘에 여기에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이란은 사우디를 무너뜨리겠다 스스럼 없이 계속 얘기를 했고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사우디가 단순히 중국 주제로 화해를 했다 해서 미국 너 나가 미국하고 관계를 끊어버린다. 그러면 정말 공격을 하고 왔을 때 방어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우디 입장에서도 지금 자국의 이익을 하기 위해서 줄타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을 버리지는 못합니다. 중국을 완전히 믿을 수도 없고요. 지금도 예멘은 사우디를 공격을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하면 예멘이 북예멘입니다. 사우디를 공격을 하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로켓 공격 막으려고 패트리어트 이거 구입하려는데 미국이 안 판다 그래 버렸죠. 이 영향도 사실은 사우디 빈살만이 돌아서는데 큰 영향이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가 미국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역사적인 어떤 이렇게 시아파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대신 하지만 빈살만은 다르게 판단을 하는 거죠. 왜 다르게? 첫 번째
빈살만에 있어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죠, 여기. 네옴시티 개발을 하는 거죠. 이걸 개발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사우디가 원유를 수출하는데 언제까지 수출하고 원유로 먹고 살 것인가. 새로운 어떤 발명이 되고 원유가 필요 없어지면 사우디는 망하게 되죠. 그걸 대신해서 네옴시티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게 되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우디는 유가를 크게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남으니까. 기존까지는 사우디는 어떻게 했냐 하면 유가 팔아서 남는 돈은 미국 채권 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채권 팔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또 땡큐고, 이런 구조랐는데, 이제 독자 생존을 하려고 네옴시티를 하려고 돈이 필요하니까 유가도 미국이 정산을 해서 유가 떨어뜨리는데 그걸 용인을 해줄 수가 없죠, 사우디 입장에서. 그리고 최대 고객인 중국하고도 잘 보여야 되고, 중국은 네옴시티에 투자를 하고 미국은 쳐다도 보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요, 미국의 영향력이 적어지고 있고, 이런 와중에 이제 미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가장 발등에 크게 떨어진 건 뭐고 하면, 사우디가 중국 위안화로, 중국하고 거래를 할 때 위안화로 거래를 하겠다. 즉 페트로달러가 무너지는 현상이 나올 수 있죠. 여기에서 중국의 원대한 꿈은 하나가 더 있죠. 중국은 베이징에 원유 거래소를 위안화로 만들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죠. 러시아 석유 땡겨오고 지금 사우디의 40%니까 중동 석유대에서 여기 중국에서 위안화로 거래하는 거래소를 설립하겠다는, 이게 설립이 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고 하면, 지금까지 위안화는 전 세계 중앙은행이 위안화를 보유하고 있는 게 한 2.5%밖에 없습니다. 2.5%. 엔화가 한 6%인데 엔화보다도 전 세계에서 더 필요 없게 느껴집니다. 왜? 위안화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메리트가 없는 미국 채권 살 필요도 없으니까요. 대신 베이징에 위안화 원유 거래소가 생기면 위안화로 원유를 살 수 있네. 그러면 위안화를 놔둬놔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위안화만 있으면 가까운 베이징 거래소를 통해서 원유를 살 수 있다. 위안화가 필요하게 되죠. 사실 이건 미국이 용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런 원대한 꿈도 가지고 있고 미국하고 부딪히는 원인 중에 하나고요. 지금 미국 패권 전쟁이 지금 첨단 소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런 원유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까지 가는 초기 단계가 이제 사우디하고 유가 거래를 위안화로 한다, 이까지건 진행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미국이 급히 사우디에 새로운 신호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중동이 적극 정말 급변을 하고 있죠. 시아파 수니파가 화해를 한다 생각도 못했는 게 막 이루어지고 있고, 사우디가 중국에 위안화로 석유를 판다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이라크처럼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사우디를 빼고는 중동에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과정 속에서 유가가 높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사우디도 유가를 높게 올리기를 원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도 지금 전쟁에 유가 올리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유가가 상승을 하죠. 상승. 여기에 중국이 용인을 해주고 있고, 중국은 유가가 올라가도 어떻게 보면 땡큐입니다. 땡큐. 유가가 만약에 100달러까지 갔다고 이렇게 볼게요. 100달러. 그러면 우리나라는 100달러로 수입해서 제품을 만들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유럽도 100달러짜리 원유를 수입해서 만들지만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뒤로 한 70달러로,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산유가를 받아서 더 산유가로 제품을 만드니까 경쟁력이 더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은 유가가 올라가더라도 용인할 수 있는 뒷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가가 올라가면 우리나라나 이런 데 제일 피해를 보지요. 또 물가도 올라가고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는 건 사실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고 모든 지금 인플레이션 잡는 데도 도움이 안 되지만 제가 앞에 말했지만 사우디도 유가를 올리기를 원하고 러시아도 원하고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하고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 중국도 용인을 하고 있고 수입국이 이런 상태로 올라가는데 제 생각은 이건 계속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사실 감산이라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올라가려면 세계 경제가 활황을 타고 유가 소비가 많아지면서 유가가 올라가야 되죠. 그게 아니고 감산이라고 또 세계 경기가 썩 좋은 건 아니니까 첫 번째 경기 전망에 봤을 때 유가가 100달러 위에서 올해까지 가고 오래 유지한다 쉽지 않고요. 두 번째 앞에 말했지만 세일 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가가 100달러 넘어가면 세일가스들이 나오면서 유가를 떨어뜨리는 측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가 앞에 말했지만 러시아가 최대 수입국인 중국 인도 이런 데 값싸게 제재를 받고 있어요. 값싸게 푸는 원유도 있으니까 100달러 넘어가서 오랫동안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일시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국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유가라는 걸 봤을 때 여러분 주식도 그렇고 유가도 마찬가지고 환율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투자의 세계는 정말 냉혹한 세계입니다. 냉혹한 세계. 모든 사람이 부자 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얼마나 냉혹한 세계인지 유가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여러분 WTI 선물 차트입니다. 선물 차트 보면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가 오고 미국이 양적 완화하면서 3월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펀드라든가 각국의 펀드들이 유가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막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홍보를 막 하고 이때 유가가 한 20달러니까 이거 100달러까지 가면 대박이 나죠. 100달러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들이 막 투자를 했어요. 여기에. 투자를 막 했는데 4월 만기에 유가가 얼마로 끝나? 마이너스 40달러입니다. 마이너스 40달러.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유가 사면 40달러를 받는다는 겁니다. 40달러를 주고 사는 게 아니고 40달러를 받고 유가를 사겠다는 겁니다. 그 가격으로 하락을 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가격으로 간 거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앞에 제가 각 나라마다 유가에 투자하려고 펀드들이 다 파산했습니다. 파산. 투자했더니 마이너스 40달러 가니까 제로까지만 가도 파산인데 오히려 돈을 더 토해내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펀드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유가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런 학살이 나왔을 때 제가 이제 투자할 기회라 그랬죠. 피비린내가 나고 모두가 전사하고 새로운 세상이 왔을 때 큰 수익이 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금융에서 사실 이성적인 사건이 아니고 비이성적인 사건까지 일어나면 이때가 투자 기회입니다. 투자 기회. 그리고 지금처럼 100달러 간다 모든 게 유가 투자라 이럴 때는 투자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 올라가다가 비이성적으로 한번 확 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유가를 하락 베팅을 하는 이런 자리 또는 지금처럼 유가가 하락하면서 비이성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자리가 투자의 위치입니다. 투자의 위치. 지금처럼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인위적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뭔가 먹으려고 할 때는 위험한 자리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들은 항상 제가 큰 틀에서 여러분들에게 투자의 관점을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유가 시장에서도 만만한 시장이 아니죠. 정말 다 학살을 시키고 차트 보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펀드 다 망하게 마이너스 40달러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유가 사면 40불 준다 이거 처음 봤죠. 20 시키고는 벼락같이 상승을 했잖아. 이런 자리 비이성적인 자리. 그리고 지금
누가 보더라도 경기가 안 좋고 인위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비이성적으로 확 튄다 그러면 여기서는 하락 베팅을 하는 거고, 이런 어떤 투자의 위치가 나왔을 때 우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가 오면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정말 제가 어떨 때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딱딱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면 부자 된다 했죠, 부자. 그래서 부자로 가실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요 밑에 구독 누르는 자리죠, 구독 누르셨다면 또 구독자 회원님들은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제가 힘이 뿡뿡 난다 그랬죠. 사실 댓글 하나 보고 또 열심히 또 강의 자료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니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힘이 뿡뿡 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중동, 정세, 그리고 유가의 투자 위치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도 여러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희건이었습니다.